330만이 무너졌어요. 작년에 320만. 그리고 인천이 300만이. 이제 주민등록 인구가 며칠 안 있으면 300만을 돌파하고 외국인까지 하면 308만이에요. 인천이.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떠오는 게 사실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이 커요. 인천공항은 어느 정도 대단한 공항이냐면요. 작년에 한 5,500만 명이 이용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줄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세계 5대 공항이에요. 올해 이제 4단계가 되면 1억 7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세계 3대 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객 규모는 세계 2위예요. 그리고 12년 연속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1위를 해요.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인천공항만 하는 데가 없어요. 12년 연속 1위를 해갖고 이제 그 순위 평가를 받지 않는 공항이 됐어요. 제외. 그러니까 1등이니까. 그런 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보니까 인천이 엄청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도 세계 1위 도시가 인천이 되고 반도체, 아까 얘기한 UAM, 드론 이런 그 미래의 선도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한국에서 발전해요. 한 가지를 보면 영종도 여러분들 혹시 안 가보셨으면 그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 가보세요. 이게 세계적인 카지노인데 파라다이스는 가족박 개장됐고 인스파이어는 다음 달에 개장을 해요. 근데 호텔은 문을 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를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건 가보셔야만 알아요. 이 경쟁력은 전부 다 공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제2의 공항이다. 개항이다. 1883년 제목포항이 개항이 1회 개항이었으면 인천항은 제2의 개항을 통해 갖고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한다. 거의 우선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에 둔 것도 우리나라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8개를 다 합쳐도 투자 유치 규모가 인천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9개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의 70%가 인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쟁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인천이다. 그래서 인천을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인천은 제가 여기 이제 서울하고 좀 비교해서 했는데 조금 안 된 얘기지만 서울은 수도구 인구가 많을 뿐이지 관리형 도시예요. 인구와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도시라면 인천은 창조형 도시예요. 이것이 큰 차이예요. 창조형 도시. 왜 창조형 도시냐? 인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공항이나 항만이나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도서 168개의 섬 그 다음에 해양자원 이런 무궁무진한 우리 자원을 갖고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저기 백령도 옹진부터 시작해서 강화 이르기까지.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창조형 도시이기 때문에 인천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관리형 도시가 아니라 창조형 도시다. 그리고 또 인천을 제가 특징져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누가 그러면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도시고 서울 이런 말씀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가는 관문도시가 아니에요. 인천이 중심이고 목적지예요. 우리 배후에 서울이 있을 뿐이에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1000만, 예, 맞죠? 우리는 1300만 경기도, 1000만 서울이라는 배후 도시를 갖고 있는 중심지. 이것이 인천이에요. 관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이렇게 해나가느냐 하는 거를 뭐 아시게 될 텐데 이런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인천은 다른 도시하고는 달리 미래형 도시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를 생각하는 그런 도시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의 비전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인천이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걸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추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미추홀구를 생각할 때 마음 아픈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천시장입니다. 저는 동구 숭림동에서 태어나서 문학산도 어릴 때 많이 와서 거기서 뭐 찌푸리도 캐고 그 다음에 송충이 잡으러도 오고 뭐 그랬던 수공원도 가고, 제가 인천 출신 최초의 시장이라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선거직뿐만이 아니라 임명직 시절조차에서도 35대 오는 동안에 인천시장이 제가 최초예요. 인천시장.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역사적 사명이 있다. 나는 인천을 원초적 애정을 갖고 뭔가 인천답게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내 역사적 숙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이제 시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인천이, 미추홀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도호부 지금 청사가 있죠. 향교가 있죠. 옛날에는 지금 같은 교육기관이 있지 않았죠. 지금 같은 시청, 뭐 구청이 아니죠. 도호부 청사는 바로 오늘날의 인천광역시예요. 그럼 다시 미추홀에 지금 도호부 관아가 있어요. 1413년에 그 당시 이제 그전에는 뭐 인주군 뭐 여러 명칭이 있었다가 인천이라는 명칭이 1413년에 생겼어요. 그때 이제 행정, 이게 뭐 현했다, 군했다, 도구했다, 또 다시 군을 했다 많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복잡한 걸 뭐 여러분들까지 이해하실 건 없지만, 이 인천의 그 중심, 관청, 도호구가 있던 곳이 바로 미추홀이고, 향교, 그 당시 지금처럼 이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없었잖아요. 향교가 바로 교육기관이에요. 동시에 물론 제사도 지내는 곳이에요. 그거 말고 동네에 이제 서원이 있죠. 향교 서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또 이 미추홀은 지금 인천시청이 있고 인천교육청이 있고 교육기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미추홀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물론 미추홀이라는 지명부터 더 오래된 거고, 이게 이제 미추홀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선읽기 시장 때 제일 처음에 한 거 기억 못 하시죠? 제가 민선읽기 인천시장이 돼갖고 인천 출신 최초의 시장으로 생긴 인천의 가치재창조다, 인천 역사성을 제일 조명한다 해가지고 문학산 정상을 개방시킨 거였어요. 제가 그 당시 제가 문학산 정상을 개방시키고 문학산에서 산상음악회를 하고, 왜냐면 인천의 가치를 제대로 좀 보여줘야 된다 했던 것이 그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의 이런 역사성과 가치를 우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미추홀은 그런 만큼 따뜻한 정서가 있고 정말 우리 느낄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을, 정겨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은 것만 같지만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인천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0년 전, 60년 전, 100년 된 학교가 여기 문학 초등학교가 10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년 된 초등학교 인천에 강화 빼놓고 6개밖에 없어요. 창녕, 부평, 그 다음에 저기 영종, 영화. 근데 놀랍게도 강화에 7개가 있어요. 100년 넘은 초등학교가. 그만큼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이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여기가 이제 옛날부터 오랫동안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원도심화돼가지고 오는 불편함이라든가 상대적인 어떤 낙후감이라든가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 자체가 밀집화되고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최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원도심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 속에서 우리도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제 최대 과제예요. 그 중심에 사실 미추홀이 있어요.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중구 동구가 있는데, 이거 이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원도심 활성화의 정책이 젤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예요. 그 중구 동구로부터 해서 미추홀, 그 다음에 저 서구 이론으로 해가지고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것이 제 시정의 1번 목표다 하는 걸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민선 6기 때는 10년 전에는 시장이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힘든 그 환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하실 텐데 인천시가 너무나도 많은 난제들에 봉착해 있었어요. 제일 큰 게 아마 빚이 많다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인천시가 빚이 많아갖고 제가 10년 전 시장을 딱 해서 보니까 하루에 제가 갚아야 될 이자만 12억이야. 매일매일 1년에 4천억을 이자로만 냈어요. 정말 그 고통스러움은 말할 수 없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3조 7천억의 빚을 갖고 인천은 재정 정상도시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 40% 되면 뭐 지방자치단체 부도라는 건 없지만 사실상의 재정 운영이 안 되는 단체였는데 그 목적까지 갔던 걸 이걸 10%대로 그 당시는 지금 한 12.7%쯤 되나? 한 20%로 낮추고 3조 7천억 갚았고 재정 정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현안을 풀어요. 근데 그건 뭐 이 자리에서 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천을 인천답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문화산 정상 개방부터 해서 이 인천발 KTX를 제가 추진을 해요. 내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인천서 KTX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구송도에서 출발합니다. 신송도가 아니라 구송도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 지금 이 수인선 유명 하객기가 쭉 해가지고 이제 대전까지는 1시간이고 대구 광주까지는 1시간 50분, 부산까지 2시간 40분. 이 인천발 KTX를 제가 추는 거예요. 지금 댕기고 있는 수인선에서 수원에서 어천역까지 한 3km를 접속을 시키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착공되면은 일대 혁신적인 이제 부분이 달라져요. 이게 이제 제가 인천의 가치 창조 프로젝트, 그 다음에 168기 보물섬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인차이나 프로젝트, 그 다음에 7대 주권, 인천의 주인정신 주권. 그래서 그때 뭐 교통 이런 지금 인천발 KTX는 교통주권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경제, 교육, 문화 이런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 해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문화 주권을 위해서, 문화 성실을 위해서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국립세계문화박물관을 유치하고 송암미술관을 건립을 하고 그때부터인 것이 지금 미추홀에 건립중에 있는 뮤지엄 파크. 인천이 이런 대도시인데 미술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립 미술관을 포함한 큰 문화시설이 바로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미추홀에 이런 문화시설, 그러니까 문화 융성 이런 부분에 주력을 했던 것이 이제 민선 6기라면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4년 동안 조금 야인으로 있다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돌아온 유정복이 어떻게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미래를 만들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많은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민선 8기가 돼갖고 지금 1년 반 됐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고마운 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다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런 덕분으로 현재까지 크게 차질 없이 지금 민선 8기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다 아시는 것, 제동포청을 작년 6월 5일 날 개청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21년 전에 정확하게 인천을 기준으로 하면 122년 전이죠. 1902년 12월 22일 날 출발했으니까. 근데 거기 도착은 1903년 1월 13일이고 그 이민 갔던 그 우리 이민자들이 지금은 세계 193개국에 7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포들이. 이 제외동포를 위한 그 기관, 제외동포청이 작년에 인천에서 개청을 해요.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 같이 여러분들이 제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해서 같이 지지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 제동포청이 개청이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해외 나가도 한인 회장단들을 전부 만나고 모두가 인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이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이제 고향이 뭐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대부분이 인천이 고향이죠. 그러면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제동포 나가서 자기 자녀들 다 인천이에요. 이제 이 고향이 인천이에요. 인천이 700만 제동포의 거점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허브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콩이 그랬던 거예요. 홍콩이 바로 그 중국계 화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자본력에 의해서 오늘의 홍콩이 되고 싱가포르이 돼요. 바로 저가 노리는 거는 이런 제동포청 유치를 통해서 우리 세계 한인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 이것이 저희 구상이에요. 그 이분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갖도록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동포청이 갖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제가 300만 시민과 700만 제동포 합해서 우리 인천은 1000만 도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계 10대 도시로 두고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한 50위권, 근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다르죠. 경제력이라는 거 볼 때 그 정도 돼요. 참고적으로 보면 인구가 300만이 안 되는 국가, 국민 수가 300만이 안 되는 나라도 거의 100개 정도 가까이 돼요. 인천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경제력으로 볼 땐 더더욱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제 인천의 구상이고,